그래서 오늘은 어제 남겨놓은 .py 파일 남은 거 구경 살짝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말 동안 프로젝트 심심할 때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모험을 할 예정이다라면 이런 거 조금 신경 써보면 좋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살짝 오늘 띄워놓고 그거 이제 녹화해두면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중간 쉬는 시간 갖고 여유 시간에는 여러분 주제라든가 등등 봐드리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여러분이 이제 주말에 저한테 톡방으로 물어보실 수는 있는데, 그 이제 나는 주제 이걸로 하겠다 또는 이제 나는 추가 목표 이걸로 설정하겠다는, 그거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와서 정하면 되겠죠. 추가 목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추가 목표 설정은 일단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그 완벽한 버전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점프해서 장애물 피하는 거다 하다못해 점프하는 부분이라도 일단은 구성을 해놓은 다음에 저랑 이제 협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주제 정하는 걸 목표로 오늘 하루를 보낸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스타트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바깥으로 사용자 눈으로 뭔가를 내보내는 방법, 출력하는 방법, 그래서 뭐 대충 동그라미랑 네모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그려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플러스 원하는 색깔을 칠해갖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친구의 XY 좌표도 우리가 나중에 중간중간 필요할 때 조금만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겠네 또는 여기로 갔으면 좋겠네와 같이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어떤 네모나 동그라미의 색깔도 원래는 투명색으로 스타트했었는데 살짝 까만색으로 바꾼다라든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일단은 다른 것들도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 같은 것들을 이제 일종의 스킬 같은 것들을 하나씩 구경해 보는 내용들이 오늘 등장한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3번 예시는 일단은 테두리랑 관련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F 눌러갖고 실행해 보시면, 자 이제는 뭔가 여러분이 누를 수 있는 키가 많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 위에 제가 한국말로 이런 키 누르면 이런 효과가 나온다 라고 사용자 눈에다가 글자를 전달하고 있어요. 창 제목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글자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기능을 넣어두기는 했어요. 일단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 QAWS를 눌러서 뭔가 조작을 해볼 수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 제목 보면은 너비 10 테두리 두께 2라고 돼 있고, 지금 화면 한가운데 게임창 한가운데에는 왼쪽에는 네모가 오른쪽에는 동그라미가 적당히 회색으로 보이는 걸 여러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Q를 눌러 보시면 쪼앙 이런 느낌으로 네모랑 동그라미의 너비가 증가를 하고 A 누르면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W랑 S를 눌러보시면 W 누르면 쫙 이런 느낌으로 테두리가 두께가 좀 더 두꺼워집니다. S를 누르면은 테두리 두께가 줄어들다가 어느 시점은 이제 아예 0이 돼서 테두리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WS 눌러보실 수 있고 등등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우리 그 python.org에서 다운로드해둔 그 기본 파이썬 안에 들어있는 모듈 안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끌어가지고 여러분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준비해놨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은 원할 때, 그러니까 내 게임 실행하는 중에 원할 때 어떤 동그라미나 네모의 크기도 뭐 당연하다는 듯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무브 오브젝트, 그 다음에 위컬러 오브젝트 있었듯이 뭔가 위사이즈 오브젝트 이런 게 있겠구나 라고 적당히 유추하시면 실제로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친구도 어떤 몇 번 네모를 새로운 너비를 새로운 높이를 이렇게 지정하겠다 와 같이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예시는 너비랑 높이를 똑같이 가져가서 정사각형 그 다음에 완벽한 원 서클이 되게끔 지금 구성을 해놨는데, 당연히 얼마든지 한쪽만 다르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현재 어떤 네모의 너비랑 높이 값을 우리한테 던져주는 get 포지션에 대비되는 get size라는 친구도 당연히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뭐 컴퓨터쟁이들 워낙 대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한쪽이 있다면 반대쪽도 당연히 만들어 둔다. 그게 불가능할 때도 있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만들어 둔다. 그 다음에 그런 애들을 각각의 뭔가 아이템들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제공을 해둔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만의 프로그램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분 회사 가서 회사 일 할 때도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남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값을 밀어넣는 함수가 있다라면 지금 담겨 있는 값을 가져오는 함수도 원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미리 두 가지를 세트로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준비를 해두시면 이제 믿을 만한 회사원, 믿을 만한 팀원 같은 느낌으로 당연히 있어야 될 거를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 같은 느낌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요 정도 차이 제외하면은 뭐 요 예시는 뭐 특별히 신기한 거는 없기는 합니다. 다만 조금 불편한 점이 요 테두리 기능이 그렇게까지 예쁘지 않아요. 이게 맥북에서는 예쁘게 나올 수 있기는 한데 그럴지 모르겠는데 윈도우에서는 이게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테두리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딜 보시는 거죠 하면서 잔상이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테두리 두께가 조금 더 정밀하게 말하면 이게 어쩔 때는 잔상이 남고 어쩔 때는 안 남는 상황을 목격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그러려니 하고 테두리는 일단 설정하고 싶다라면 처음부터 설정해 두고 엔간하면 게임 실행하는 도중엔 테두리를 바꾸지 않겠다 정도로 마음먹고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테두리 두께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잔상이 남는 상황도 있고 남지 않는 상황도 있고 막 지들 맘대로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뚜렷한 차이점을 지금 발견을 못한 상태인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스케이프 누른 다음에 그래서 무슨 거를 적을 수 있나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즈부터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뉴 텍스트 해가지고 그 지금 화면 왼쪽 위에다가 여러분 눈에다 전달해 드렸던 그 글자들을 띄우기 위한 뭔가를 준비를 해둘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제 우리 살짝 먼저 얘기했었죠.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는 str 리터럴 적었는데 이 친구가 결국은 new 텍스트 함수 출식 괄호 안에 지금 들어가는 친구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어떤 문장의 첫 줄의 첫 번째 글자만 들여쓰기를 잘 지켜서 적으시면 나머지는 만약에 그게 허용된다라면 중간에 얼마든지 엔터키를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허용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어떤 수식을 적을 때 그거를 중간중간 엔터키를 치는 걸 허용을 하는 상황은 우리 연산자 우선순위 가장 꼭대기층에 살고 있었던 친구 있잖아요. 소괄호로, 중괄호로, 대괄호로 묶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친구들. 걔네들처럼 일단은 다짜고짜 여는 괄호를 열었다라면 닫는 괄호를 만날 때까지는 무조건 하나의 수식으로 간주한다와 같이 어떤 수식의 시작과 끝을 특별한 글자로 장식을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참아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시 얘기할게요. 이 친구를 한 줄에 적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일단 간단하게 갈게요. A, B, C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함수 출식들은 다 여는 괄호 닫는 괄호까지가 전부 다 이런 느낌으로 한 줄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터키 쳐서 우리는 수식문을 이제까지 작성을 해왔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함수 출식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여는 괄호 만나면 닫는 괄호 만날 때까지가 전부 다 요 new 텍스트에 대한 함수 출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요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엔터를 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아이들도 지금 제가 엔터키 치니까 이 친구가 이런 느낌으로 들여쓰기를 맞춰준단 말이죠. 여는 괄호 바로 뒷 글자에 다음 줄의 내용 첫 번째 글자가 위치하게끔 들여쓰기를 맞춰줍니다. 이게 지금 들여쓰기 3단, 5단 이런 식으로 단수로 말할 수 있는 그게 아닐 거예요. 글자가 딱 4의 배수가 아닐 겁니다. 띄어쓰기 글자가.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해줍니다.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이래도 되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들을 여기다 적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적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중간에 띄어쓰기를 적든 간에 아무튼 닫는 괄호 만날 때까지는 전부 다 저 뉴텍스트 함수 출식 인수 각각의 값을 뭘로 지정할 거냐를 결정하는 부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이썬에서는 그렇게까지 잘 신경 안 쓰는 편인데 예를 들면 C라든가 좀 더 무서운 프로그램 만드는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중간중간 엔터키를 조금 쳐주는 게 어쩌면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에서 낫냐? 여러분이 우리 복부 2주차에 배웠잖아요. 복사부 쳐넣기 할 때
제가 조언하기로는 가급적이면 줄 단위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자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는 뭔가 수식 하나하나를 각각의 줄에다가 배치를 해두는 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걔네 전체가 결국은 하나의 문장의 내용물이다 하더라도 그게 허용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괄호를 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자, 일단 그래서 소괄호가 가능하고 대괄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요 점점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여기서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 만날 때까지 엔터키랑 들여쓰기라든가 탭키라든가 그런 거 전부 다 포함해서 걔네들을 전부 다 내용물로 갖는 새로운 str 형식 값이 나오는 str 리터럴 적는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당연하게도 중간에 엔터키를 쳐도 되도록 데이터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str 리터럴도 보시다시피 다운표 3개로 스타트하고 다운표 3개 만날 때까지의 전체 내용물이 하나의 세트다와 같은 느낌으로 시작과 끝을 특별한 기호들의 조합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그걸 기다려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봤던 거 제가 어제 소개했을 때 while, not, a, and, not, b 막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를 일단 먼저 괄호를 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이에 딱 엔터를 쳐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단 말이죠. 이런 상황도 허용되는 거예요. while문을 그러니까 일단 while 5글자를 읽으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게 while문을 적기 시작했구나 라고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되게 당연하게도 수식이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수식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는데 여는 괄호를 만났다. 여는 괄호는 수식의 첫 번째 글자로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연산자 우선순위 가장 꼭대기층 그 괄호로 묶는 그런 느낌을 준비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닫는 괄호 만날 때까지 쭉 기다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엔터키를 쳐도 되고 여러 개를 쳐도 되고 하나도 안 치고 대신 띄어쓰기를 적는다라든가 하셔도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엔터키를 마지막에 쳐서 문장의 끝을 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파이썬에서도 이걸 허용하니까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다른 동네도 되게 이게 자연스럽게 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그걸 감안해서 요 not 연산자들이 전부 다 우리 코드상에 같은 열에 위치하게끔 적당히 그럴싸한 개수의 스페이스바를 적어서 얘네들의 줄을 지금 예쁘게 맞춰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는 다 한 통속입니다. 다들 저러고 살고 있고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그걸 인정하게끔 규칙을 스무스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전혀 상관없다 이겁니다. 어제 봤듯이 그 elif 부분, else 부분 그런 친구들이 어떤 if문의 elif 부분이냐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들여쓰기 똑같은 단수가 되도록 맞춰야 됩니다. 정밀하게는 그 부분들의 첫 줄의 첫 번째 글자가 들여쓰기가 일치하도록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제 내용물로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 내용물이냐 그 안쪽 친구의 내용물이냐는 어디서 중요하냐면 결국은 코드 쪽 때문에 중요합니다. 얘가 누구의 다음 문장이냐 누구의 마지막 부분이냐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하면 순차 분기 반복 실행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행 흐름은 우리 이전에 얘기했듯이 말 그대로 실행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문장이 실행의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들여쓰기는 기본적으로 문장 단위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소괄호를 열고 닫고 그 다음에 다운표 어쩌고 저쩌고 대괄호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애들은 다 문장 스케일에서의 얘기가 아닙니다. 수식 레벨에서의 얘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뉴 텍스트 함수 호출식이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뭐 그거냐 새로운 리스트 하나 만들기 위한 내용물이냐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거에서는 실행 흐름이랑은 1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하게 그게 허용된다라면 엔터키를 치셔도 되도록 데이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저런 용도로도 쓰실 수 있어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 new text라는 친구 호출하면 우리 new rectangle 하면 네모 나중에 보여주기 위해 준비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new oval도 가능했었고 등등등인데 여기는 new text는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여러분이 원하는 너비로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들을 보여줄 수 있게 준비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앵커라는 게 있기는 한데 얘는 그거잖아요. 여러분 뭐 한글이라든가 워드 보시면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다라고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new 텍스트는 new rectangle이랑 똑같이 우리한테 숫자를 하나 주긴 해요. 그 숫자를 기록해 놨다가 글자들의 위치를 move 오브젝트에서 변경한다라든가 아니면 글자 색을 변경을 하는 게 가능했었을 겁니다. 글자체를 변경하는 건 아쉽게도 지금은 지원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이 편하게 그러니까 그 창 제목 셋 타이틀 해서 스코어 값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게임 화면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스코어는 300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만 글자체를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이제 이모지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쓰는 건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타개하냐는 조금 이따 한번 소개해 보기로 할게요. 아무튼 지금은 요렇게 맨 처음에 글자들 저 위치에 띄우도록 준비해 두고 걔를 나중에 변경하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 게임 진행하는 중에. 그래서 지금은 그 친구의 리턴 값, 그러니까 저 텍스트 덩어리에 대한 숫자를 따로 담아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퇴근하면 다 같이 사라질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너비랑 그 테두리의 두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 다루기 위한 이름들 도입해놨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네모 하나랑 동그라미 하나를 적절한 위치에다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으로 하고 있고 살짝 뒤에 보시면 이 친구가 지금 자 너비, 높이, 그 다음에 색깔, 그 다음에 테두리의 두께, 그 다음에 테두리의 색깔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필요하다라면 추가로 뒤에다가 컴마 해가지고 조금 더 부연을 해둘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따로 부연을 해두지 않았다라면 테두리의 두께는 0으로 간주되고 테두리 색깔은 투명색으로 간주된다. 여러분이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네모 동그라미 맨 처음에 만들 때 테두리 두께가 0인 채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테두리 신경 안 쓰고 그냥 단색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내용물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맨날 적는 이스케이프 누르면 퇴근하는 코드 적혀 있고 Q 누르면 이거 한다, A 누르면 이거 한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돼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요 네 가지는 위즈 값이나 그 다음에 그래 너비 값이나 아니면은 두께 테두리의 두께를 지금 고쳐갖고 다시 담는 새로운 값을 담기 위한 그런 할당문들이 지금 내용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쟤네 같은 경우는 우리 어제 봤었던 QWER 중에 뭐가 우선이냐 처럼 이 이품은 덩어리들을 누구를 위에다 적고 누구를 아래에다 적냐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Q랑 A를 둘 다 눌렀다 칩시다. 그 다음에 원래 너비가 10이었어요. 그러면 Q를 이번에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너비는 11이 됩니다. 그 다음에 A도 눌렀기 때문에 너비는 다시 10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거죠. 보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은 수학적으로 둘 다 누르면 둘 다 안 누른 거랑 완전히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돼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크게 뭐 elif 부분으로 묶는다라든가 그런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어떤 분기 흐름은 서로 독립적으로 우리가 조건식 각각 계산해서 내용물을 0개 또는 1개 또는 둘 다 실행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면 크게 신경 안 쓰고 이 친구도 적어도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그렇게 챙겨주시면 좋겠고 W랑 S도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데이터 봐주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너비가 음수라든가 아니면 두께가 음수다. 그러면 되게 비자연적인 거잖아요. 자연수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걸 여러분이 생각한다라면 A랑 Q를 지금 순서를 뒤집으면 너비는 일단 너비가 0이면 좀 많이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너비가 1보다 잠깐만 그래 너비가 음수면 되게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너비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아니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1을 빼도록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면 처음에 너비가 1일 때 진행을 한다라고 치면 지금 코드상으로는 너비가 2가 됐다가 다시 1로 줄어들 거거든요. 잠깐만 그래 너비가 0인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이 됐다가 다시 0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순서가 서순이라면 지금 이 친구는 좀 더 복잡한 회로가 들어있기 때문에 A를 누른 게 맞기 때문에 너비를 빼려고 하는데 너비가 0이에요. 그래서 너비를 마이너스 1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Q도 누른 게 맞다라면
0으로 그대로 유지되어 있던 거를 1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그때만 Q랑 A 둘 다 눌렀을 때 너비가 0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1이 됩니다. 그런 뭔가 불상사 같은 걸 생각한다면 자, 우리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긍정적인 생각 먼저 하는 게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음수 쪽을 내가 조금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면 여러분이 요 친구들 기본적으로는 독립적인 친구들인데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그러니까 안전한 쪽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주의해서 해야 될 거를 밑에다가 깔아두는 식으로 하시면 이제는 진짜 큰 문제 없이 키 입력과 관련한 내용 그 다음에 복잡한 분기 흐름을 여러분이 케어를 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여기도 지금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기 지금 반대로 한 거예요. 일단 다짜고짜 빼고 놨더니 0보다 작아졌다라면 0으로 강제로 고정시키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리사이즈 오브젝트를 합니다. 리사이즈 오브젝트 하면 말 그대로 너비랑 높이를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변경할 수 있어요. 플러스 여기는 지금 네모랑 동그라미의 테두리의 두께도 여러분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께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너비랑 높이만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자, 일단은 지금 네모랑 동그라미 둘 다 동등한 느낌으로 너비랑 두께를 지금 적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무브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깐만, 우리 파워포인트를 켜볼게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컴퓨터 2D 동네에서는 X좌표, Y좌표가 여기다. 너비 높이 100 곱하기 100이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네모를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이럴 때 이 친구의 너비를 200으로 바꾼다라면 XY좌표가 그대로라면 이 친구는 이제 이만큼이 됩니다. 되게 당연하게도 그래요. 왜냐? 아까도 전부터 그렇게 X좌표, Y좌표는 좌상단점의 위치를 가져가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커집니다. 그죠? 무브 오브젝트 할 때도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예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Q키를 꾹 누르고 있다라면 이 친구들이 가운데에서 사방으로 커지는 더 넓게 영역을 펼치는 느낌으로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도 그걸 희망한다. 예를 들면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가 시간 경과에 따라서 커져요. 반지름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조그만 동그라미를 열심히 이동시켜 가지고 요 빨간색 동그라미 영역에 들어가지 않게끔 막 열심히 피하는 느낌의 게임을 만들고 싶다. 라면은 그 친구들이 동심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원의 중심점은 고정시켜 놔야 될 거잖아요. 만약에 그걸 희망한다라면 여러분이 사이즈가 바뀌는 거에 대응해서 이 친구의 XY 좌표를 조금씩 왼쪽 위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비를 2배로 만들 건데 이 친구의 중심점의 좌표를 고정시키고 싶다라면 걔는 결국 이런 느낌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친구의 새로운 XY 좌표를 이쪽으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이동시켜야 되냐? 자, 지금 너비가 얘는 지금 이제 선대칭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너비라고 칩시다. 절반이긴 하지만 얘는 너비의 2배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요 왼쪽으로 마이너스 너비만큼 이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W만큼, 그 다음 위 방향으로 마이너스 W만큼. 실제로는 절반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적용을 해야 되고 그걸 지금 반영한 무브 오브젝트 호출식 여기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들의 초기, 그러니까 중심점 자체 XY 좌표,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의 너비, 그 다음에 그거의 절반 해가지고 뺄셈 해서 왼쪽 위에다가 올려놓도록 지금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사실은 어제 그 마우스 포인터 예시에서도 비슷한 느낌의 짓을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조그만 까만색 네모의 위치를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가게끔 그 네모가 따라가게끔 고쳤단 말이에요. 그때도 정확히 마우스 포인터 XY 좌표로 하면은 마우스 포인터 그 끝점의 오른쪽 아래로 검은색 네모가 생길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예시에서는 너비 높이가 16 곱하기 16인데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도 업데이트 할 때마다 지금 이 짓을 하는데 엔터 쳐서 보여드릴게요. 얘도 조그만 네모의 XY 좌표를 항상 고쳐요. 변경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변경하냐? 마우스 포인터 위치 빼기 8을 해서 그거보다 왼쪽으로 8픽셀, 위로 8픽셀, 네모의 절반만큼
왼쪽 위에 그 친구의 x와 y 좌표가 되게끔 좌상단 점이 되게끔. 그럼 이 친구 지금 너비 높이가 16 곱하기 16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 실행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점 자체, 그 가리키고 있는 좌표의 네모의 중심점이 지금 위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8이 없다라면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대로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는 포인트하는 점이 이 검은색 네모의 좌상단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살짝 유의해 주시면 돼요. 이거 어차피 1차 변환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예를 들면 6대4 비율로 하고 싶다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약간 왼쪽으로 조금씩 더 많이 커지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렇게 연출하실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동심원이라든가 그런 걸 추구하고 싶으실 테니까 아까 얘기했던 정도까지만 너비의 절반을 땡겨준다라는 것 정도만 챙겨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친구예요. 자, 지금 new text라는 친구 보여드렸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까지 예쁘게 글자들 막 보여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은 보조적인 용도로만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한글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 한데 글자체 변경이 안 되기도 하고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new text하고 자 이거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잠깐만요. 숫자를 백업을 해둔 다음에 이 숫자를 예를 들면 w.data. number는 해서 백업해 둔 다음에 그다음에 업데이트 할 때마다 set title을 하는 대신에 여기서 set text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쓰면 저 텍스트 덩어리에 새로운 글자들을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내가 미리 준비해둔 자리에 원래는 뭐 이상한 거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제는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매 프레임마다 너비랑 두께를 보여주는 식으로 작동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테두리랑 뭐 곁다리 얘기 조금 더 했다라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요 뒤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간단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살짝 구경하면 썰 한번 살짝 풀어드리고 여러분 주말 맞이하기 전에 그 다음에 오늘은 여유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규학기면 정규학기면은 우리가 지금 수업을 2개 하고 있는데 제가 2학기 같은 경우는 수업을 7개를 담당할 거란 말이죠. 학자금 대출 갚아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중간고사 시즌에 다 중간고사를 보면 한 500명어치를 채점을 해야 돼요. 이제 환장합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간고사 다음 주는 제가 약간 이벤트성 기간 같은 느낌으로 때우는 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간고사 점수는 월요일 날까지는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안 한 대신에 지금 스케줄을 조금 땡겨서 진행하고 있어요. 최대한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진행할 수 있는 집에 에어컨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땡겨놨으니까 여러분 본인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4번 튜토리얼입니다. 이 친구는 자 우리 앞쪽 풀었을 때 있었던 .png 파일이 2개가 지금 같은 폴더에 있단 말이죠. 그 친구를 써서 사용자 눈에다가 뭔가를 전달을 할 거예요. 다짜고짜 한번 F5 눌러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눌러보세요 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고 되게 탐스럽게 생긴 둥근 버튼 하나가 지금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보시면 마우스 포인터로 갖다 댄 다음에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눌렀네요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예시는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 친구는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터를 화면 위에다 갖다 댄 채로 마우스 왼쪽 클릭을 했다라면 정밀하게는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다라면 그림을 바꿔서 보여줍니다. 원래는 1번 그림 보여줬다가 그 다음엔 2번 그림 보여주고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마치 색깔 바꾸듯이 다른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대충 이런 느낌으로 동작하는 친구고 이니셜라이즈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파일 네임, 노멀, 파일 네임, 프레스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말 그대로 내 지금 그 폴더에 있는 .png 파일 자체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힘들다 그러면 다시 그 파일 탐색기로 돌아가서 파일 이름 자체를 쉬운 걸로 바꾸면 되죠. 1.png, 2.png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적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new rectangle, new oval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new image라는 친구도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0,0부터 스타트해서 버튼.png를 보여주기 시작하겠다와 같이 지금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둔 경우에는 우리 이 GUI 모듈은 여러분의 원래 .png 파일이 그래 보여드릴게요. 원래 .png 파일이 지금 크기가 지금 보시면 크기가 265 곱하기 265 픽셀짜리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57KB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친구 더블 클릭해서 뭐 구경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탐스럽게 생긴 공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저 그림을 1:1 사이즈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화면상에도 265 곱하기 265만큼이 되게끔 보여줘요. 만약에 원래 그림이 16 곱하기 16짜리였다. 그러면 딱 그거 사이즈만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게 싫다라면 그러면 요 뒤에다가 추가로 톨을 달 수 있습니다. 원래 그림 파일은 265 픽셀짜리인데 그거를 한번 2배 뻥튀기 해볼게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52, 530이 되겠네요. 530 맞겠지? 530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530 곱하기 530으로 보여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좌우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아래로 2배 뻥튀기 된 거니까 4분면만 지금 이 버튼의 4분면만 지금 보여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슬픈 점이 자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시간을 한번 봅시다. 자 F5 눌렀을 때 과연 창이 몇 초 만에 뜨나 한번 볼게요. 뭐 거의 즉시 뜨는 걸 볼 수 있죠. 이전 예시들이랑 큰 차이 없이. 그래서 50KB 그림 하나 띄워갖고 보여주는 거 눈 깜짝할 사이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이 여기다가 예를 들면 뭐 해볼까요? 예를 들면 뭐 265니까 128 곱하기 128을 한다 칩시다. 이런 느낌으로 적고 F4를 누르면 약간은 시간이 더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1024 곱하기 1024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오래 걸리냐? 지금 이건 뭐 하고 있냐?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뒤에서 265 곱하기 265 사이즈의 그림을 1024 곱하기 1024 사이즈가 되게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GUI 모듈은 파이썬으로 짰단 말이죠. 그 짓을 파이썬 코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픽셀이 깨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튼 저런 느낌으로 실제로 다 보여주지도 않을 거면서 여러분이 함수 호출식을 저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265를 1024로 바꾸려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살짝 계산기님을 모셔올게요. 만약에 이게 265 곱하기 예를 들면 4 정도 해볼게요. 1060이라고 칩시다. 1060, 1060. 지금 사실 얘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간이 더 빨리 걸려요. 얘 같은 경우는 원래 그림 사이즈를 4배수를 하는 곱하기 4를 하는 겁니다. 얘는 쉬워요. 왜냐? 그냥 복붙 하면 되는 거니까. 복붙을 원래 1픽셀만큼의 색깔 보여주던 걸 4픽셀만큼 잠깐만 4 곱하기 4니까 16픽셀만큼 해가지고 뚱뚱뚱뚱 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파이썬 코드로 해도 간단하게 끝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서로 뭐라 그래야 되지? 배수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드린 거 내가 저 그림을 게임상에서는 이 사이즈로 보여줄 거야 라고 여러분이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기는 한데 그 기능은 가급적이면
안 쓰시거나 또는 필요하다면 배수로 2배수 또는 절반 같은 느낌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물론 이제 조그만 그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800 곱하기 600 사이즈 배경 그림 같은 거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그림 사이즈가 뭐 예를 들면 뭐 64 곱하기 128이에요. 근데 그거를 800 곱하기 600 사이즈로 보여주고 싶다. 라면 그냥 간단하게 이 그림 자체를 1024 곱하기 1024로 보여주는 게 목표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이 친구 우클릭해서 걔를 그림판으로 열어요. 그 다음에 이미지 옆에 보면 크기 조정 및 기울이기 버튼이 있단 말이죠. 이걸 해가지고 픽셀 한 다음에 265를 1024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커지죠. 이건 이제 파이썬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빨리 끝납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X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바로 1024 곱하기 1024 사이즈의 그림을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 이제는 그림 파일 자체의 크기가 1024 곱하기 1024로 저장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크기도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죠, 지금. 240kB인데 뭐 저 정도는 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뭐 C 드라이브 뭐 요즘에 1테라 막 이러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 기능이 제가 직접 파이썬 코드로 짠 거기 때문에 마치 그 1억 번의 덧셈을 내 손으로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느립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 근데 특히나 그 사이즈가 좀 크다라면은 애초에 그림 파일 자체의 크기를 그렇게 딱 맞게끔 맞춰두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저는 이제 실행 취소할 수 없는 몸이 되기는 했는데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좀 더 정밀하게 마우스 포인터가 화면 위에 있고 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라면 그러면 지금 그림을 바꿔서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나 뉴 이미지가 있다라면 잠깐만 얘는 아니지. 뉴 이미지에서 만들어 놨다라면 숫자 기록해 뒀다가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 set 이미지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et 이미지 할 때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친구의 너비랑 높이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숫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미리 1대1 사이즈로 딱 그냥 바로 올리면 되게끔 .png 파일을 준비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 조건식은 아까 얘기했던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고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의 XY 좌표가 음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창 자체의 크기를 265로 맞춰놨습니다. 그림 파일 사이즈랑 일치하게 맞춰준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해놨는데 그 범위 안에 들어있냐를 물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되게 당연하게도 가로로 800픽셀이다. 그러면 800번째 픽셀은 그러니까 800번 픽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0부터 799까지의 800개의 픽셀이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컴퓨터 동네에서는 그래. 이것도 여러분 지금 살짝 상식으로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 동네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상, 미만 규칙을 씁니다. 왼쪽 점은 칠하고 검은색이고 오른쪽 점은 하얀색으로 오픈해 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인덱스 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넘버즈가 3칸짜리 리스트 담겨 있다 칩시다. 그러면 0, 1, 2까지가 유효한 인덱스인 거잖아요. 그 리스트의 길이가 3이면 3번째 칸은 없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걸 여기서도 지금 쓰고 있다 생각하시면 이걸 맨날 이런 규칙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관으로 챙겨두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 랜덤.랜드인트는 좀 우리가 아는 범주 내에서 걔가 특이한 겁니다. 랜드인트 같은 경우는 이상 이하 규칙을 써요. 양쪽 점이 다 까만색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수학 동네에서 빌어가지고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동네에서도 그 확률과 관련한 뭔가를 다룬다든가 할 때는 그때는 또 이상 이하를 씁니다. 뭐 그거는 뭐 다양한 사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챙겨두시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눌렀네요라고 지금 제목 바꾸고 거기까지가 업데이트 내용물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비가역적인 그런 예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그림 바꾸면 그림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코드가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png 파일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서 보여드리는 걸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그림 파일이 .jpg다. 우리 뭐
뭐냐, GPT한테 그림 한 장 그려줘, 캐릭터 고양이 그림 한 장 그려줘 했더니 그 친구가 JPG로 나한테 보여줬어요. 그거 그냥 쓰셔도 됩니다. JPG도 올릴 수 있어요. .bmp라든가. 그래서 뭐 엔간한 포맷들은 다 지원을 할 겁니다. GIF가 되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뭐 걔도 만약에 안 된다라면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되잖아요. 요즘 그림판이라든가 다 지원하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png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 png를 추천을 하냐? 아까 전에 제가 요거 그림판 열어서 보여드릴 때 이 친구가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주변 영역을 체크 무늬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0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요 체크 무늬가 뭘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 아마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요거 그거잖아요. 투명하다라는 의미잖아요. 실제로 요 .png 파일, 요 빨간색 버튼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투명색으로 칠해놨어요. 그리고 .png 파일은 투명색을 지원을 합니다. .jpg는 그걸 안 해요. 기본적으로 안 합니다. .png는 그걸 지원을 합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발생하냐? 지금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저만 할게요. 만약에 요 new 이미지 하기 전에 new rectangle에서 0,0부터 265,265까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드리면 네모를 먼저 뒤에다 깔고 그 다음에 공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 빨간색 부분, 그러니까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얘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요 버튼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지금 파란색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냐? 저기는 지금 현재 그림 파일상으로는 투명색이기 때문에 뒤에가 비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적절하죠. 그래서 내 캐릭터 그림 아기자기하게 하고 뒤에 막 산 같은 것도 그리고 막 나무도 그리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 캐릭터 그림의 주변 영역을 투명색으로 칠해 두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그림 파일 JPG고 투명하지 않은데요. 그거 배경을 투명색으로 없애주는 거 요즘 인공지능 친구들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심지어 파워포인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알아서 잘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요 그림판도 그런 비슷한 기능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코파일럿 이렇게 해가지고 배경 제거 누르면 지가 알아서 적당히 판단해서 배경 부분에 해당하는 걸 투명색으로 딱 예쁘게 해준다 이거예요. 뭐 옛날에 뭐 포토샵 해가지고 뭐 수동으로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거 걸어가지고 했었던 거를 포토샵은 비싸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공짜로 팔고 있는 끼워 팔기에서 하고 있는 요 그림판에서도 지금 제공을 할 정도로 발달해 있으니까 그쪽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투명색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다른 친구들은 투명색 지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또는 BMP 같은 경우는 용량이 워낙 크니까 PNG를 쓰시는 거를 일단은 추천드립니다. 윈도우 기준으로는 그래요. 맥 기준으로도 PNG 말고 그 동네에서 자주 쓰는 그림 파일 포맷이 있다라면 그거 해갖고 올리셔도 인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파이썬 기본 라이브러리 안에도 이게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튜토리얼 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구경했다라 말할 수 있고, 자, 우리가 아직 할 만한 내용이 조금 더 있기는 한데 그 친구들을 오늘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간단한 거 빠르게 만드는 게 목표니까 그거를 다음 주 월요일 날 살짝 인텐스하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내가 구사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그림 원하는 위치에 보여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고양이가 버섯 같은 거 먹으면 뭐 키가 커진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림을 2장 준비하면 된다 이거예요. 고양이 노말이랑 고양이 뭐 슈퍼 해가지고 그림 2개 준비한 다음에 바꿔치기 하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거 다시 그려준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쪽을 살짝 생각을 해주세요. 내 게임은 어떤 느낌으로 사용자 눈에다 전달할 거냐를 일단 주제를 정했다라면, 예를 들면 봐봐요. 다가오는 장애물 스페이스바 눌러서 피하는 게임이다. 그러면 장애물은 뭐냐? 예를 들면 장애물이 선인장일 수도 있고 장애물에 박스 쌓아놓은 걸 수도 있고 인 거잖아요. 그거와 함께. 그러면 그걸 내가 피하고 잡아져 있는 나는 도대체 그걸 왜 피하고 있는 거냐? 예를 들면 뭐 학교 가는데 지각이다. 아니면 뭐
얼른 친구 집에 도착하고 싶다. 뭐 다양한 사연이 있어서 인간들은 달리잖아요. 지금 녹색불이 깜빡거리고 있다라든가. 아무튼 그런 일종의 시츄에이션을 여러분이 살짝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그걸 한국말로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GPT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이런 게임 만들 건데 이런 선인장을 장애물로서 보여줄 건데 선인장의 사이즈는 대충 가로로 20에 세로로 80 정도로 할 것 같은데 선인장 그림 해줘 하면은 지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다음에 저장도 해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화면을 아기자기하게 그 있잖아요. 다이어리 꾸미는 거 비슷한 느낌으로 스티커를 한 장 한 장 준비한다 생각하시면 일단은 뭔가 내가 코드 짜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말 동안 살짝 신경 써보시고 내 게임의 분위기, 톤이라든가 그런 거 살짝 생각해서 기계 친구랑 상담해가지고 예쁘게 내가 게임 화면 구사하는 걸 목표로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했다 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내가 일단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하는 거를 코드를 짜고 싶다. 그 부분을 아예 지금 봐봐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마감이긴 한데 지금부터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하면 너무 이릅니다.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는 건 맞는데 지금은 그 게임 모든 부분을 다 코드로 짠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못합니다. 규모가 너무 커요. 방금 말했던 그 게임 장애물 스페이스바 눌러서 피하는 게임조차도 그게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F5 일단 누르면 뭐 그림 지금 GPT랑 해서 준비해 놨다라면 그림을 띄워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빨간색 20 곱하기 80 해서 네모 해가지고 장애물 하나를 준비해 둘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장애물이 시간차를 두고 또는 속도 그때그때 달라지게 하고 그다음에 두 개도 세 개도 한꺼번에 튀어나오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F5 누르면 화면 오른쪽에서 그 길다란 빨간색 네모가 슥 하고 왼쪽으로 이동하도록 코드를 먼저 짜보는 거예요. F5 누를 때마다 항상 똑같은 네모가 항상 똑같은 템포로 나한테 오도록. 뭐 그 정도는 여러분이 이번 주말 동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 그냥 무조건 진행되도록 놔둔 다음에 이제 조그만 파란색 네모 내 캐릭터라다라고 생각하고 대충 화면 한가운데 살짝 왼쪽에다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F5 누르면 아직은 우리가 점프하는 코드를 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 네모가 언젠가는 서로 부딪히고 빨간색 네모가 쓱 하고 지나갈 거예요. 부딪혔을 때 사망하는 코드도 안 들어있으니까. 그 정도 일단 연출을 해둔 다음에 여러분이 방금 얘기했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먼저 도입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은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하는 부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와 같은 느낌으로 한 가지를 도입을 해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피했다.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아니면 뭐 끝에 걸렸다. 막 그런 엉치뼈 같은데 막 뜀틀 넘다가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막 그런 게 지금 눈에 보인다 하면은 그런 상황에서 true가 뜨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false가 뜨는 조건식을 어떻게 적을 거냐 살짝 생각해서 이 부분 하나 적으면 그러면 내가 지금 저 친구한테 부딪혔을 때만 내용물을 실행하는 분기 흐름을 여러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된다라면 내 원래 캐릭터 파란색 네모였는데 빨강색으로 바꾼다. 빛을 철철 아픈 겁니다 지금.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 정도로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 정도까지 주말에 내가 지금 당장 짜볼 수 있는 내용 어떤 뭔가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놔두고 등속 운동을 시킨다와 같은 느낌의 기본적인 것부터 스타트해서 한 땀 한 땀 이 게임의 가장 기본 근간에 해당하는 부분 플레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만 먼저 살짝 신경을 써두시면 주말에 훅 하고 가고 월요일이 올 겁니다. 그럼 월요일날 제가 조금 더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전체 게임을 어떤 느낌으로 나눠가면서 전체 내용을 구성할 수 있나. 예를 들면 맨 처음에 뭐 조작하는 방법 알려주고 막 그런 거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엔딩 화면 띄운다라든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초 이상 버텼을 때는 저런 화면,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저런 화면 같은 느낌으로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랑 다른 스타일의 게임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일종의 게임의 기승전결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쪽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납득해갖고 그럭저럭 써볼 수 있는 스킬 몇 가지를 추가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소개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충 시간 조금 잡아서 최종 버전 만들어서 제출한다 생각하시면 그럭저럭 그럴싸한 종강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케줄을 조금 땡겨갖고 챙겨봤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일단 오늘 띄워두고 주말을 맞이하는 걸로 일단은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
1시간을 진행한 거죠. 오늘은 지금 여유 시간이 많으니까